새해 첫 등교일이었던 오늘 아이오와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6학년 학생이 숨지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밤사이 강풍으로 인해 LA 한인타운을 비롯한 남가주 곳곳에서 나무가 쓰러지고 정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로 수감된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억만장자 제프리 앱스타인과 관련된 사람들의 실명이 공개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오는 7월부터 임대인들은 한 달 이상의 보증금을 세입자들에게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테러 조직인 이슬람 국가 IS가 이란 폭탄 테러는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새해 개학 첫날을 맞은 아이오와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첫 소식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이오와 주도인 디모인에서 북서쪽으로 37마일 떨어진 소도시 페리에서 총성이 울린 건 오늘 오전 7시 37분. 새해 첫 등교일을 맞은 페리 고등학교 캠퍼스였습니다. An officer first arrived within 7 minutes of that activation and located multiple gunshot victims. 이번 총격으로 지금까지 확인된 사상자는 모두 5명, 6학년 학생 1명이 숨졌고 학생 3명과 교직원 1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 중입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전해졌는데 익명으로 요구한 현지 수사 관계자는 용의자가 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밝혔습니다. 셰리프 당국도 현재 상황이 종료된 상태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There is no further danger to the public. The community is safe. We're just now working backwards, trying to figure out everything that happened and make notifications. 이번 총격은 새해 첫 등교일 이른 오전 시간대에 발생했는데 학생들이 많았다면 자칫 더 큰 참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숨진 용의자의 범행 동기는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오와주는 특히 올해 11월 대선에 나설 공화당 대선 후보를 뽑는 첫 경선 일정인 코커스를 불과 열흘 정도 앞둔 상태였습니다. 당원들이 공화당 대선 후보를 뽑는 전당대회 투표소 중에는 이번 총격이 발생한 페리 중고등학교도 포함돼 있었고 사건이 발생한 학교 바로 인근에서는 공화당 출마 후보들의 유세도 한창이었습니다. 현재 FBI를 필두로 현지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총격이 단순히 어떤 원한 때문인지 아니면 또 다른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는지 총격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밤사이 강풍으로 인해 LA 한인타운을 비롯한 남가주 곳곳에서 나무가 쓰러지고 정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오늘 오전 LA 한인타운 윌셔대로로 진입하는 아드모어길 선상, 큰 나무가 도로 위에 쓰러져 있습니다. 강한 바람에 뿌리 바로 위 나무 기둥이 그대로 부러졌습니다. 길가에 주차돼 있던 차량 한 대가 파손됐고 이곳을 지나는 차량들도 도로 전체가 가로막히면서 우회해야 했습니다. 그 밖에 밤사이 일어난 강풍으로 한인타운 곳곳에 팜추리 등 나뭇가지들이 많이 떨어져 교통에 지장을 초래했고 강풍으로 전기줄이 끊어져 곳곳에서 정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LA 수도전력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기준 217가구의 전력 공급이 중단됐으며 남가주 에디슨사 역시 카운티 내 236가구가 정전 피해를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내일 새벽까지 강풍주의보를 발령하고 특히 샌퍼난도밸리와 LA 카운티 북부 지역 고지대를 지나는 차량들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뉴욕 일원에 폭설이 내릴 전망입니다. 최대 8인치의 적설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보돼 교통국은 대중교통 운행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기상국은 이번 눈폭풍이 뉴욕시와 뉴저지, 펜실베니아 등 북동부 지역을 강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는 토요일 밤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 일요일 오전까지 최대 6인치의 눈이 내리며 월요일 오전까지 약 2인치의 추가 강설이 예상됩니다.
뉴저지 남부 일부 지역에는 폭우가 내리며 이 밖의 지역에는 7일 오전까지 돌풍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눈 폭풍으로 인해 뉴욕시 교통이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대중교통 운행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운전자들의 경우 안전 운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뉴욕시에 1인치 이상의 눈이 내리는 것은 지난 2022년 2월 이후 처음입니다. 뉴욕시는 지난해에 1인치 이상 눈이 내린 적이 없고 한 해 전체 적설량이 2.3인치에 그쳤습니다. 이는 지난 1800년대 중반 이후 가장 적은 적설량입니다. 뉴욕시의 한 해 평균 적설량은 약 30인치로 지난해 적설량은 평균의 8% 수준에 그친 것입니다. 뉴욕시와 뉴저지, 펜실베니아 등 북동부 지역 주민들은 이번 눈 폭풍에 대비해 안전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로 체포되자 구치소에서 자살한 제프리 앱스타인의 재판 관련 문건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익명으로 처리된 인사들의 이름이 담긴 이 문건에는 정재계 주요 인사들이 앱스타인이 고용한 여성들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했다는 주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 맨하튼 연방법원은 지금껏 공개되지 않았던 앱스타인의 재판 관련 문건 40건을 공개했는데 거의 1000쪽 분량인 이 문건들은 앱스타인의 미성년자 성착취 행각을 도운 여자친구 길레인 맥스웰을 상대로 2015년 제기한 소송과 관련된 것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수백 건의 문건이 공개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1차로 공개된 문건들은 각종 이메일과 녹취록, 소송 자료로 구성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언론은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와 빅토리아 시크릿 레슬리 웍스너 등도 이와 관련해 명성의 흠집이 났고 피해자 중 한 명인 요안나 쇼베리가 재판에서 한 증언에는 앱스타인에게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어린 여성을 좋아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도 보도됐습니다. 또 유명 마술사 데이비드 카파필드와 과학자 스티브 호킹 등의 이름도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께 공개된 별개의 녹취록에는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차남인 앤드류 왕자와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한 여성 주프레는 헤지펀드 거물인 글렌더빈, 조지 미첼 전 상원 의원, 빌 리처든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 등과도 성관계를 맺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한때 앱스타인의 전용기를 몰았던 조종사는 클린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유명 인사들을 비행기에 태운 적이 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실명 공개 명단에 포함됐다는 사실이 앱스타인의 성범죄와 연루됐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는 것이 언론의 설명입니다. 오는 7월부터 임대인은 보증금으로 한 달 이상의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서명한 세입자 보호 법안은 집주인이 보증금으로 한 달 이상의 렌트비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발효되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한 달 렌트비 이상의 보증금을 이미 지불한 세입자들에게 차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반면 세입자 보호 법안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보증금으로 임대 사업 중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이 법으로 임대주택 시장이 위축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테러 조직인 이슬람 국가 IS가 이란 폭탄 테러는 자신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 우수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란의 국민영웅 추모식에서 발생했던 대규모 폭탄 테러. 이슬람 국가 IS가 이 사건의 배후를 자초했습니다. IS는 성명을 통해 IS 단원이 폭탄을 터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گروه تروریستی داعش مسئولیت انفجارهای تروریستی دیروز در کرمان را بر عهده گرفت. 현지 시각 지난 3일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사령관의 사주기 추모식에서 두 차례 폭탄이 터졌습니다. 이 폭발로 100명 가까운 사망자와 200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خیلی متوجه نشدم فقط یهو اتفاق افتاد خیلی کسا مردن به عکس هم مجبور شدیم ولی کسایی که مردن نه دست سالمی نه صورت سالم هیچ سالمی نداشت.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이란에서 일어난 최대 인명피해입니다. 배후를 자처한 IS는 극단적 이슬람 수니파 테러 조직입니다.
이란은 시아파 맹주로 불리는 만큼 적대적 관계입니다. IS는 성명을 통해 하마스에게 시아파 단체와 협력하지 말라는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을 종교 전쟁으로 칭하며 공격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배후 가능성을 거론했던 이란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반응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이번 폭탄 테러를 강하게 규탄하면서 배후 세력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중동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후 네 번째로 블링컨 장관은 이 전쟁이 중동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기 거래가 실제 이루어진 정황을 확인했다고 미 정부가 밝혔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러시아에 보내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용했다고도 공개했습니다. 보도에 이정민 기자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이 최근 러시아에 수십 발의 탄도미사일과 발사대를 제공한 것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이 북한제 미사일들을 지난해 12월 30일과 지난 2일 우크라이나 쪽으로 이미 발사했다고도 했습니다. 이 중 지난해 발사한 미사일은 발사 장소에서 460km 떨어진 우크라이나 자포리자에 떨어졌다고 확인했습니다. 미사일이 러시아로 넘어가기 전 북한의 시험 발사도 거쳤다며 발사 장면을 담은 사진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제 미사일의 사거리가 약 900km에 달한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And we anticipate that Russia will use additional North Korean missiles to target Ukraine's civilian infrastructure and to kill innocent Ukrainian civilians.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해 7월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 방북에 이어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 삼아 무기를 거래하게 된 걸로 한미 정보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러시아에 전투기나 지대공 미사일, 탄도미사일 생산 장비, 첨단 기술 등을 대가로 요구하고 있는 걸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 미칠 영향이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직 거래가 성사된 건 아니지만 러시아와 이란 사이에도 단거리 탄도미사일 거래를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미국 정부는 밝혔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와 북한,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를 부과하는 한편 이들 나라의 무기 거래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북한에 대한 대비 태세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새해 첫 한미 연합훈련이 진행됐습니다. 북한은 이에 맹비난하며 격돌 위험성이 가장 높은 해라며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송금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육군 주력인 K1A2 전차가 목표물을 향해 이동합니다. 전후방 감시 카메라로 표적을 살핀 뒤 조준, 사격합니다. 연막을 터뜨려 적군의 시야를 가린 틈을 타 미군 스트라이커 장갑차가 적진을 파고듭니다. 한국군 대대장이 한미 군 자산을 통합 운용하는 한미 연합 전투사격 훈련에는 미 A-10 공격기, 스트라이커 장갑차 등 110여 대의 장비가 투입됐습니다. What a great opportunity to train infantry and armor together, ROC and US together. And this is the exact type of training that our soldiers hope for. 한미 동맹은 지난해보다 더 큰 규모로 진행된 연합훈련을 공개하며 북에 대한 대비 태세를 과시한 겁니다. 서로 전투 수행 방법 등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전투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앞서 전 해역에서 해군 함포 사격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최근 이 함대에 작전 배치된 천안함을 비롯해 구축함과 고속정 등을 동원한 대대적 훈련이었습니다. 미 공군 정찰기의 정찰 비행도 진행됐습니다. 북한은 이미 예정되어 있던 우리 군의 훈련들까지 거칠게 비난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새해 자멸적인 망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올해가 격돌의 위험성이 가장 높은 해라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은 대남 사업에 관여해온 기구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최근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전쟁 중인 교전국으로 선언한 데 이어 도발에 앞선 명분 쌓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뉴욕시 경찰이 용의자의 카드 정보를 유출하고 이를 도용하도록 조장한 것으로 드러나 체포됐습니다. KBTV 정지원 기자입니다. 뉴욕시 경찰국 소속 경찰관이 용의자의 직불카드 사진을 찍어 공유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브롱스 지방검찰에 따르면 24세 앤디 우루티아라는 이름의 경관이 지난 3월 체포한 여성 용의자의 직불카드를 사진 촬영한 뒤 자신의 친구들에게 공유하며 이 카드를 사용해도 된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브롱스 검찰은 그가 카드 정보를 사진으로 공유하자 그의 친구들이 해당 카드를 스타벅스에서 실제로 사용하려고 시도했으며 공범으로 친구들도 같이 기소됐습니다. 브롱스 검찰은 우루티아 경관이 작년 3월 여성 용의자를 체포한 지 4일 뒤 해당 여성의 직불카드 정보 이미지를 그룹 채팅방에 공유하면서 자신이 점심을 사겠다고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어 우루티아 경관은 그룹 채팅방에 있는 친구들에게 카드를 사용해 볼 것을 권장하고 모두들 사용해도 된다고 했으며 실제로 이날 오후 약 12분 동안 스타벅스에서 해당 카드 결제 승인이 4차례나 거부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건을 저지른 우루티아는 뉴욕시 브롱스 52지구 경찰서 소속 경관으로 절도 및 공무원 업무상 위법 행위, 개인정보 불법 소지 및 유출 등의 혐의로 고소당했으며 현재 체포된 이후 무급 정직 처리된 상태입니다. 그는 이번 주 브롱스 형사법원에 출석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석방된 상태입니다. 시민들은 이번 사건이 사실이라면 그는 공직 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메이저리그 샌디에고 파드레스 구단이 고우석을 영입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샌디에고 구단은 오른손 불펜 투수 고우석과 상호 옵션이 포함된 2년 계약을 맺었다고 전했습니다. 언론은 소식통을 인용해 샌디에고가 고우석과 계약 기간 2년, 총액 $450만 달러에 계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성적에 따른 옵션을 모두 채우면 고우석의 계약 기간은 3년으로 늘어나고 총 보수는 $940만 달러로 상승합니다. 고우석은 또한 2025 시즌 자신의 동의 없이 마이너리그로 떨어지지 않는 거부권을 계약 내용에 포함했습니다. 원 소속팀 LG 트윈스가 받는 포스팅 금액은 고우석의 성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미 계약 선수 협정에 따르면 계약 보장 금액이 $2,500만 달러 이하이면 메이저리그 구단은 계약금의 20%를 원 소속 구단의 이적료 성격으로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선수가 계약 옵션을 달성해 보너스를 받게 되면 원 소속 구단은 급여 또는 보너스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이적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우석은 지난해 LG 트윈스에서 44경기 9원 등판에 9이닝 탈삼진 12.1개, 평균 자책점 3.68의 성적을 올렸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이 한국어 대변인을 임명해 한인 사회와 소통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베스 시장은 한국어 대변인으로 김지은 씨를 채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시장실에 합류하기 전 한인 시의원인 존리 LA 12지구 시의원 사무실에서 한인 지역 담당 보좌관으로 일해왔습니다. 김 대변인은 보좌관 당시 민원 해결과 다양한 한인 단체들과 소통, 이민 관련 문제 등을 담당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한국일보와 KBS 아메리카 등 한인 언론사 출신으로 앞으로 LA 시장실에서 한인 사회와 LA시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책임감 있게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일본 강진의 추가 생존자 구조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인명 구조의 골든타임이 지나가면서 인명 피해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홍수진 기자입니다. 건물에 매몰된 피해자들의 생존율이 낮아진다는 골든타임인 72시간이 지난 직후 2층 주택의 무너진 1층 부분에서 80대 여성의 생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주택에선 구조된 80대 여성이 의식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자 지켜보던 딸 부부는 눈물을 보이고 맙니다. 이들 부부는 이번 강진으로 두 딸도 잃었습니다. 지금까지 노토반도 강진 사망자는 80여 명, 부상자는 400명에 육박합니다. 이시카와현 당국은 지금까지 실종 신고된 사람만 179명에 이른다고 밝혔는데 이례적으로 자세한 개인 정보도 담았습니다. 정확한 피해 여부를 확인하려는 취지입니다. 자위대의 고속 상륙정 등 바다를 통해 구조 작업을 위한 중장비와 구호 물자 등이 속속 도착하고 있지만 피해 지역 인근의 해저가 융기해 배가 접근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도로가 끊긴 지역은 우회로도 없어 구조 활동과 이재민 지원 모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재민들의 생활도 막막합니다. 이시카와현 3만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고 인근현 등 10만 가구는 단수를 겪고 있습니다. 地震以降初めて生水を口にします。大変ありがたいですね。涙出るぐらいです。はい。 NHK 방송은 이시카와현에서만 780명이 고립된 상태로 전체적인 피해 상황은 지금도 파악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홍수진입니다. 오늘 뉴욕 주정부가 산모 지원과 영아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정책 지원 확대에 나섰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새해 들어 매일 하루에 한 가지씩 어젠다를 발표하면서 2024년 뉴욕 주정부가 가장 중점을 둘 사안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오늘 신년 들어 세 번째 어젠다를 발표하면서 산모 및 영유아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유급 산전 휴가를 확대하는 등 정책적으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산모의 산전 관리 및 의료 혜택을 확대하고 산모 및 가족들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주정부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어 미전역 최초로 유급 산전 휴가를 도입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산전 진료를 위한 40시간의 유급 휴가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예기치 못한 영아 사망을 피할 수 있도록 저렴한 영유아용 침대를 제공하고 한라인 전화 988을 운영해 산모의 정신건강 지원 및 전문 교육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호컬 주지사는 산모에 대한 자기 분담금을 없애는 새로운 법안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실제로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작년 11월 2022년 기준 영아 1000명당 5.6명이 사망했다며 이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영아 사망률이 증가세를 보인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